원래 일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힘을 발휘하는 누수까지 쓰는 힘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지금 종이 위에 그러니까 휴대전화 위에 메시지사랑이 누군가 있게 하는 스탠드였습니다. 저는 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독단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도 본인이고 읽는 사람도 본인입니다. 메시지는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써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렸다고 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서로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거절하지 않는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 대부분이 그런 관계를 추구합니다. 일기는 자기 생각을 정식 그렇기 때문에 공성하기도 되는 별로 숨기는 수명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매일매일 들어주는 듯한 가벼운 감각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신경을 느끼는 공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기는 불순금 따서가 이렇게 되어 오히려 이 사람을 너무 의식한 그 시기가 되어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쓰는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쓰고 싶은 욕구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고 읽어주기를 바라는 욕구, 그 힘을 습관적으로 바라고 쓰는 힘으로 생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메시지 블로그가 아닌 예전 일기장부터 꺼내봅시다. 일기에는 구조성의 분석가가 있습니다. 네모판에 들어서 그래도 자신을 수 있게 봅니다. 일기는 자기의 정작 급관으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내강문을 썼습니다. 일반 논인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시절까지 가족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온화하게 세상에 녹아드는 시기입니다. 중학생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가족에 대해서도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족이 중학생 아이를 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식기를 발달해 독립을 요구하는 과도기입니다. 대개 그 시기에 일기를 쓰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일기를 쓰지만 비밀성이 낮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쓰는 일기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쓰는 일기는 전형적인 오래 받아들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표현하기 때문에 토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분침을 하는 것이면 말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속에 붙어내기보다는 매너진 닫고 생각을 담아 자신의 내공을 사는 행위입니다. 혼자서 오랫동안 일기를 쓰면 내공이 쌓입니다.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연애 편지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자기 안에 내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욕망의 압력이 퍽 차는 느낌, 그것을 담는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내가 써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내건 생각은 그건 매우 힘든 직업입니다. 정말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장점과 쓸데없이 치워내고 내건 생각은 그냥 무뎌질 뿐입니다. 그 숫자는 그 내용에 관하거나 얘기도 많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디어 넘친 척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만족해 보려 자기 안에 쓰는 이걸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쓰려는 것을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는 보통 이야기하면서 김이 세곤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내면의 에너지를 담아 내게 넘쳐 한 걸음 서서히 오르듯이 있습니다. 힘도 작으면 그만큼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이 쓰는 힘, 생각하는 힘은 향상하여서 자기 형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일기는 반은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을 꾸미지 않고 전하기 쉽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솟습니다. 일기를 써도 감이 없을 쓰입니다. 자기 생각을 조금씩 드러내고 단순히 놓고 보면 해소처가 된 경우입니다. 내고서 그 연결되는 그 과정을 생각하는 힘이 채워집니다. 자신과 마주함으로써 서진 느낌이랄까요? 자신을 읽고서 자신을 쓰는 행위는 남이 읽고 자신이 이해하여 다닌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게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는 이미 찾아야 합니다. 그때 쓰는 행위는 자신을 향해 지지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깨끗하면서 쓰고 자신을 공격하는 힘이 솟습니다. 존재 공감은 누구나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에게 인정받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신의 내공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자기 이야기 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내 뜻을 꾸며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힘이 솟아 아픕니다. 과거 밀기무당이나 일컫는 것이 존재했던 까닭은 일기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은 하나의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를 단순하게 확인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한 걸음 확인해 가는 작업은 힘듭니다. 자신을 알아둘 것 같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즉석에서 감정을 치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자신을 바라보고 파도가 그러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기로 하시 다다오의 나의 생명은 밝은 불빛에 타오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도병으로 동원되어 공부를 계속할 기록을 읽고서도 글을 쓰면서 향하심을 유지해야 하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버리면 사라지고 많은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씁니다. 이 나아가 이 가후의 유명한 일기인 잔정성 일승의 경우 읽히는 작품으로 썼던 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시대 안에서 사라져가는 애도 정서를 찾아다니는 자체가 당시의 시대에 대한 한해 저항이나 시대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일기를 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중요한 의미로 이와 같은 자기 긍정감과 자기 확인력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있는 일기라고 듣습니다. 그 매력을 재인식하는 것이 그러면 외로움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신념을 키우려면 언어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모습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그를 이럴 수 없는 성격되었는지 돌아보니 그 기기는 수익이 연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학교에서 인형을 보고 감성부를 수시험이 있었습니다. 인형도 즐거이 감성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관절에 그 쓰는 시험이 빠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방법까지 하고 계속 쓰다가 원고지 5장을 채웠습니다. 장기자는 긴급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같은 2년 때 매일 그림 일기도 썼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누가 넣었던 이야기밖에 없으니 1년이 되니 몇 권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밑간에 쓰는 양의 글을 썼다는 사실이 확실히 자신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지금의 나의 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질은 일단 채취하고 양을 소화한 자신감의 양은 다음 단계. 양권은 이어지게 합니다. 양손은 경우의 순위 에너지입니다. 아마 쩔고 실적은 긴걸 수 없는 사람보다는 실적은 조금 쩔어도 만약 쓰는 사람이 다음에 글을 쓰고자 하는 에너지는 더 높습니다.